어제 오늘 움직였던 부분 자체는 이제 앞서 이제 엉뚱한 주식들이 치고 올라왔다고 얘기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어제 부분은 실적이에요. 왜냐하면 대우건설 어제 건설주 올라간 것들이 그 대우건설이 실적 좋게 나오면서 그게 끌고 가니까 갔었고 한국전력 올라갔던 자체는 신정부에서 이제 전기료 요금 인상 얘기가 나와서 간 거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원인 서프라이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본래 이제 소외를 받았던 종목인데 서프라이즈 다 서프라이즈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저는 그래서 시장이 안 빠진다는 것 자체가 어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부 시장에서 좀 별로 시장에서 실적 기대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어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동안 실적 시즌에 실적이 좋게 나온 꼴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엄청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어제 화장품 종목 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이 주가를 이끌었잖아요. 아모레퍼시픽도 본래 전망치 자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예상 딱 열어보니까 좋게 나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제 이제 시장을 상승을 이끌었던 거고 또 그들 관련 섹터들이 그동안 부진했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진했어요. 3월 중순에 윤석열 대통령 이 당선이 좀 되면서 그때 이제 정책적 모멘텀 때 건설주 갔다가 그대로 계속 빠졌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대우건설 실적 부분 자체가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낙폭과대 순환매성도 있고 실적도 플러스되고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선순환 과정이 이제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쪽이고 그래서 어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 자체는 저는 순환매성 흐름이라고 좀 봐요. 오늘 같은 경우도 LG전자 빠지고 삼성전자 올라간 것 자체도 그런 부분을 잘 이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왜 확산이 없을까요? 그 보통 그 섹터의 어떤 시가총액 큰 중심 종목이 올라가면 여타 종목들은 오히려 시가총액 작은 것들은 더 강하게 반응하든지 비슷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뭐 소부장 종목들도 별 반응을 안 해요. 어제도 예를 들어 뭐 한국전력을 치고 올라갔다? 그럼 관련 또 이제 뭐 원전주나 등등이 갖고 그런 것들이 뭐 거기에 비례하거나 아니면 좀 신용을 해야 되는데 별로 신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원래 이 내용은 우리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냥 우선 마무리 졌다 치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실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우리가 딱 봤을 때 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대우건설이 어닝 서프라이 나오면서 끌고 올라갔다 됐는데 건설도 이제 앞전에 이제 건자재 여러 가지 시멘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가격이 인상된다 부분이 실적에 안 좋게 영향 미칠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선반이 됐다가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괜찮다 되면서 올라간 케이스였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그 지금 명종형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한국전력이 올라가면은 관련된 이제 섹터들 그다음에 뭐 IT나 이런 쪽이 강세 뛰면은 관련된 이쪽 애들 이렇게 같이 갔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딱 시장 성격을 보면은 기대 안 했던 그러니까 증권사라든지 시장 전체가 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좋게 했던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자금이 쏠려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대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한 거고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 이제 많이 남아 있고 이제 미국도 사실은 이제 딱 절반 정도 과정이 지나왔거든요 실적이. 근데 미국도 사실 실적 시즌에서 현재까지 발표한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실적 발표할 때 굉장히 안 좋았던 건 결국 다 빅테크가 안 좋았던 거고 성장주라 얘기했던 나머지 소비 관련이라든지 그 몇 점 중 한 80% 이상이 다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우리가 우려했던 실적은 끝났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실적 발표 굵직한 기업들이 우선 첫 타자가 끝났다 정도 되지 앞으로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앞으로 중요하지 어떻게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은 미국의 기업들 실적은 일단 저는 이번 주 오늘까지 마무리가 됐다. 영향력 자체는. 왜냐하면 굵직한 기업들이 다 발표가 됐거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거의 미국 기업들 7, 8개 종목이 예상 실적 상회할 적이 나온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했던 것 자체가 최근 나스닥 시장 변동성이 나왔던 것 자체가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스타트를 잘못 끊었거든요.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틀 만에 40% 정도 급락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주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 주식도 기술주 성장주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넷플릭스처럼 40% 정도 급락. 그 이후에 또 뭐 갭 같은 경우도 하루에 20%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겁났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쉽게 나스닥 시장에서 주식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주식은. 그래서 실적 굵직한 기업도 실적이 발표할 때까지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애플이라든가 아마존까지 실적 발표가 좀 됐거든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빅테크 관련 기업들 보게 되면 넷플릭스, 구글, 알파벳, 그다음에 아마존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대표적인 기업들 보면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테슬라, 그다음에 애플, 굵직한 기업들 본다. 세 종목 실적 좋게 나왔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부분들 다 나왔어요. 크게 보면. 또 네. 전체 나스닥 시장에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시간 기업도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나스닥 시장이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쓰리바닥 나왔다고 저 보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쪽이었거든요. 일단 환율도 좀 봐야 되겠지만은 국내로 돌아서 본다 한다면 국내는 이제 기업수로 따지면 코스피 아마 지금 한 10% 조금 넘을 거예요. 오늘까지 발표된 기업들 제가 체크 봤는데 700개 정도 되는데 아마 100개 정도 발표가 좀 됐으니까. 근데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이 다 발표됐잖아요. 지금 막 발표 안 한 게 없습니다. 거의 다 했죠. 업종 대표적인 종목 위주로 다 발표가 됐어요. 일부 이제 소형 섹터의 음식료라든가 그런 것만 발표가 안 됐을 뿐이지 영향은 다 끝났죠.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끝났다고 봐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중소형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실적 발표에 따라 변동성 나오겠지만 지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근데 또 국내 기업들 앞서 얘기했다시피 어제 의미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국내 기업들이 예상보다 실적이 좋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지금 보면 작년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10종목 중에서 7, 8종목은 시장 예상치보다 좋아요. 그리고 어닝 쇼크 나올 종목이 특별한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없었죠. 없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 자체도 예상보다 실적이 좋고 당초 예상보다 좋고 또 앞서 얘기했다시피 대표적인 삼성전자가 2분기 때도 실적 전망치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시장도 실적에 따른 미국도 반영 끝났고 국내 시장도 끝났고 이제 개별적인 실적에 따라서 차별화 전개되겠지만은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하게 됐고 오히려 그런 부분 자체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향후에 작용하지 않겠나. 그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 현재 실적 발표는 이제 업종 대표주라고 하는 이제 코스피에 있는 굵직한 쪽이 대부분 발표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중대형, 중소형 다 들어가고 이제 코스닥계 이제 슬슬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대형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의 공통점은 수출을 주로 많이 하는 회사들. 그 환율 효과를 사실 제대로 받다가 되는 케이스고 사실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 생각을 못했으니까 증권사에서의 컨센서스도 다 그거를 상회하는 결과가 환율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 보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눈높이가 시장에서 눈높이가 어느 정도 높아졌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한 걸 보면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잘 나온 건 50% 이상이 나왔고 2배까지 나오는 것도 있었고 보통 현재 10에서 20% 정도 다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중소형 쪽에서는 오히려 눈높이 높아진 게 불리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형 종목은 일단 가이던스가 없으니까 거의 없거든요. 없으니까 눈높이가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왜냐하면 거의 전망치가 저도 체크해 보는데 별로 없거든요. 없는데, 그래서 그 개별적인 중소형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환율 효과를 덜 볼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수출 쪽에 차지하는 것들 상대적 대형주에 비해서는 적으니까. 그런 부분들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효과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좋은 부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 환율 효과로 실적이 좋은 것 자체는 약간 일회성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이게 현대차도 실적이 좋았던 거 보니까 환율이 아마 거의 5천억 넘게 차지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환율이 떨어지면 2분기 때 효과가 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당장은 좋게 나왔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도 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현대차가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못 간 것도 있지만은 못 간 부분 자체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중소형 종목들은 아무래도 그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일부 중소형 종목 중에서 예컨대 대표적으로 5G 관련 종목 중에 RFIC 같은 경우도 실적이 쇼크 나왔거든요. 근데 주가 안 빠지더라고요. 이게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생각보다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실적 자체가 중요하죠. 다음 주에 특히 이제 5월 중순부터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많이 발표가 좀 되는 거니까. 제 생각엔 지금 그 실적 시즌 중이기는 하지만 실적 뭐 국내 시장 그리고 국내 종목들이 있어서도 현재 그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 것보다는 역시 글로벌 시장, 글로벌 지수가 지금 뭐 또 저점을 깨느냐 아니면 반등 기조냐 그리고 또 현재 2분기에 시장 전체적인 이 트렌드 그게 훨씬 더 요인을 많이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는데요. 막상 지금 삼성전자도 반등 나온 날을 보면 오늘이잖아요. 반등 나온 날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일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뭐예요? 오늘은 어제 애플이 실적 발표했고 애플이 계속 빠지다가 4% 딱 급반등이 어제 나오니까 삼성전자도 거기에 딱 비례하게 4% 반등이 나왔다. 이거는 삼성전자 자체의 지금 실적이 좋다 나쁘다 거기에 시장이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글로벌 시장 자체도 반도체주 그리고 또 뭐
또 스마트폰도 있어서도 여기에서 그 미국의 대장주가 이게 바닥을 친 거냐 아니면은 반등이 나오냐 거기에 더 반응한다 하는 거는 자체적인 실적보다는 글로벌에 지금 훨씬 관심이 많다 그렇게 보이고요. 또 최근 보면 또 바이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기업들 뭐 실적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도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또 바이오 기업들이 다 막 신고가 막 뚫고 넘어가고 시장이 지금 약세 구간 4월달 조정 구간에서도 고점부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런 양상을 보니까 이번 주 초반 우리나라 증시 막 무너질 때도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은 오히려 막 주가가 급등하거나 그런 양상들을 상당히 보이는데 이거 역시도 바이오주 뭐 제약주 있어서도 지금 이번 분기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고 미국의 바이오주들이 좋으니까 한국도 덩달아 그 영향을 받는 그런 양상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화장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번 주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아모레 G 이런 것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얘네가 뭐 실적 작년까지 계속 안 좋다가 이번에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에요. 작년 하반기도 실적은 상당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 실적 발표 나올 때는 주가 반응 안 했거든요. 근데 현재 시점은 현재가 마침 시장 트렌드에 있어서 또 리오프닝주들이 상당히 부각받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3분기, 4분기에는 실적이 좋게 나와도 반응을 안 하던 것이 1분기에는 좋은 실적이 역시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는 실적 조금 컨센서스보다 더 나왔다, 덜 나왔다 보다도 그 종목의 주변 특히 미국 시장의 업종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 그리고 2분기에 지금 트렌드에 맞냐 안 맞느냐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반응한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사실 그 반도체 지수가 어저께 미증시에서 5% 정도 급등했잖아요. 반도체 업종 지수가. 업종 지수가.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때문에. 네, 근데 5% 이상 테크놀로지는 올랐는데 그렇게 오르지 않았죠. 그 반도체 우리나라 그 서학개미 분들 앞전에 이제 가장 제일 많이 그 서학개미 분들 매수한 게 미국의 나스닥100 선물 3배짜리 레버리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가 테슬라였고 세 번째가 미 반도체 ETF 3배짜리 레버리지입니다. 근데 이게 목요일까지 작년 고가 대비해서 70% 하락했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망하는 기업 아닌 이상은 70% 정도 하락하면은 이제 얼추 바닥이다. 아무리 성장주건 하더라도 기업이 이제 부도날 정도로 이제 완전히 무너질 정도의 저가주가 아닌 이상은 거의 바닥 아닌가요? 3배짜리니까 그렇게 빠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작년도 연말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98불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60불, 65불, 70불 근처까지 떨어졌으니까. 70불 전후에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20% 떨어졌으니까 3배짜리면 재작년 70%죠. 언제야? 재작년 그 유동성 장세 시작할 때 2020년 4월 5월에 인버스, 곧버스 이런 것들 푹푹 빠지니까 그죠. 이 정도면 뭐 바닥이다 저랬는데 결국 맞아. 연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더 무너졌죠. 거의 뭐 오히려 황송한 정도였죠. 뭐 그러니까 유가나 이런 것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죠. 유가도 그랬고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ETF 상품이 3배짜리 레버리지가 어차피 기초 상품인 반도체 종목들로 구성된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시장에서 ETF 3배짜리 ETF 상품이 마이너스 70%까지 갔다 이거죠. 그러면 그동안 거기서 손절을 하거나 그 하락한 영향을 종목군들이 다 받았다면 그럼 이제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우리나라 반도체에서도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하고 넷플릭스도 현재는 주가가 결국은 73%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고가 대비 73% 빠졌으니까 이미 넷플릭스는 이제 성장주라고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밸류가 미 증시보다 더 싸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따진다면 아까 박종현 님이 나스닥이 이제 3중 바닥 만들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기술주들이 그런 부분에서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느냐. 근데 사실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국내 증시가 기술주라고 하는 쪽이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 쪽도 있었지만 IT 쪽에서 근데 반대로 안 좋게 나온 쪽이 사실 소프트웨어 쪽은 안 좋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반등 탄력이 이쪽이 세게 나올 수 있을 거냐. 이게 앞으로 우리 남아있는 실적 시즌 동안 중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하고.